유동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여러분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재판을 받으셨어요? 네, 재판 받았습니다. 뭐 재판정에서 뭐 이야기 나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판정에서 제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오늘 저를 신문한 쪽은 김만배 쪽이고요. 예. 이제 지난번에도 김만배가 했고 이번에도 김만배가 쪽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예. 저한테 이제 직접 물었습니다. 예. 사실에 입각해 갖고요. 저한테 유불리 전혀 없이 예. 과거에 좀 껄끄럽다 이런 예. 것들까지도 그냥 오늘 다 깠습니다. 싹 다 까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만배 측에서 이렇게까지 깔 줄 몰랐나라는 어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만배는 이제 그러면 끝났네요. 이제 뭐 내용에서 거의 이제 거기 뭐 사색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는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야죠. 지금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세간에 뭐 밀콩 라이브, 밀콩 TV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이 그 소위 이화영 녹취록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화영을 불러다가 그 정청래나 전현희가 뭐 이화영을 격려하고 무슨 독립운동하다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 주진우가 이 녹취록을 깠어요. 깠죠. 그 녹취록에서 놀라운 내용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진우가 오늘 이제 고발까지 했어요.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세 명을. 거기에 나온 지금 정치자금법은 내가 보기엔 뭐 큰 건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도 다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광장에 돈 주고 뭐 이해찬 주고 하는 건요. 지금 핵심은 거기에 나온 이 법원 로비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법원 로비 했는 거 제가 과거에 제 책에다가도 썼듯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팩트인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제3자한테도 뿐만 아니라 이화영 쪽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해당 당사자였던 당시 김성태 그쪽에서 도 지금 이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이재명은 이제 빠져나올 길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달부터 소위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이건 뭐 권순일이 받고 있는 의혹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소위 재판 거래라는 것이거든요. 이 법원의 로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로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깜짝 놀라는 대목일 겁니다. 이야기가 터져 나왔고요. 하나하나 지금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이화영이 변호사와 나눈 녹취록이에요. 이걸 변호사가 녹취를 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저는 이화영이 이재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변호사하고 나눴는데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띨빵한 것 같아요. 띨빵하다. 띨빵하다 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죠? 저 경상도 용어로 전문 용어로 띨빵하다. 그렇지 않고는 그거를 유리하다고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랬냐면 이번에 이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까지니까 실제로 뭐냐면 정말 왜 이화영이 나와갖고 이재명 두드러 잡느냐. 좀 개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심각한 것이요. 지금 이때까지 나온 건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을 대해서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1심, 2심에서도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지금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죄는 죄대로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가 이걸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라는 건요. 이건 뭐 국회의원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 이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제출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 녹취가 가능했느냐, 허가를 과연 받았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문제는 내용에 들어가서 김성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김성태도 폭로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김성태의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폭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많이 아시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저는 잘 알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권순일 대법관 예. 처음에 제가 이제 몰랐어요. 로비하고 있는지를. 예, 권순일 대법관 관련돼서 로비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김만배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니네들 이화영하고 저기 쌍방울 통해 갖고 권순일 작업하고 있다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금시초문이니까 이제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네가 저 알아봐. 그러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우리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느냐? 저기 쌍방울 통해 갖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정진상이 지금 여기서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 김만배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가 있다. 예. 쌍방울 루트가 있다. 이 이야기고요. 김만배가 왜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을 묻느냐 하면 김만배로서는 지금 소위 이재명 측에서 그 당시에 김만배 루트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법원 로비에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을 자기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너 거기 어떻게 알았냐 비밀인데.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기는 김만배가 가르쳐 줄 거 알지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요. 만배형 진짜 대단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로 넘겨짚고 있는 거죠. 실체는 지금 전부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알아채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알아채고 이거 하니까 대단하다 맞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배형이 권순일 잘한대요. 그래갖고 권순일 대법관님 만배형하고밖에 이야기 안 된다니까. 이거 김만배는 어떻게 알겠어요?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 준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만배형이 형님이 만배형하고 통화해가지고 이거 해결하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만배형하고 통화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된 건데 나중에 이제 김만배가 저 만나면은 커피숍에서 요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올지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 하면서 이제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만배가 예측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문재인 때 들어간 대법관이 있어요. 예. 그 대법관이 이재명 유죄 줄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유죄를 줬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오면서 7대5로 끝난 거예요. 권순일 대법관 이외의 대법관들도 쌍방울 측이나 김성태 측이나 김만배 측에서 접촉을 했겠죠. 네. 일정 부분은. 네. 권순일의 코치에 의해서든 권순일의 소개에 의해서든.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김만배가 통해서 알아낸 거는 뭐냐면 권순일 대법관의 쌍방울도 작업을 했다. 그러면 쌍방울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런데 처음에 이게 안 나왔어요. 김성태도 이 부분에서 부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안 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대로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열받으니까. 동학 선생님께서 우리 본부장님이 정진상과 통화했다면 통화 녹음이 우리 지금 유 본부장님이 과거에는 녹음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녹음 기록을 갖고 저는요 양아치가 아니라서 누구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소위 보험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 내용이고요. 지금은 막 부인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녹취하고 녹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예 안 했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이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요. 벌금형을 받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이건 변호사들은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100%입니다. 그렇다면 1심, 2심에서도 그냥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김만배 오늘 그거 재판할 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뭐 했냐면 1심 판사한테 김만배가 180억을 썼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억 썼는데 1심 판사의 그 친구한테 회사에다가 180억을 투자를 줬다. 그 이야기를 김만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고 2심 판사님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유죄가 나오는데 그 판사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대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 들어가면 더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심 판사님은 좀 쫄죠. 예, 그래가지고 2심 판사님은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300만 원. 그냥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2심 그렇게 났으니. 대법원 바뀔 리가 없고. 이게 그 대법원은 유무죄가 아니라 2심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2심 제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확실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김만배 말대로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와줄 줄을 누가 알았겠냐 이거죠. 아무도 몰랐다. 이런 생생한 얘기를 지금 유동규 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생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제 송재 TV 들어오셔도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자신의 재판 말이죠. 네. 다음 달에 있는 1심 재판. 네. 이재명이 변호사들을 통해서나 다양한 각도로 이 판사 재판부. 참,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재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김만배 변호사가 오늘 나한테 뭐를 물어봤냐면 당신이 본 적 있냐? 그 김만배가 실제로 그런지 그냥 뻥인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 뭐를 이야기했냐면 김만배가 예전에 판결문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그 판결문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나온 적도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사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거 지금 막 던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법부에 대한 그거라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거예요. 사법부를 모욕하는 거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김만배가 모욕했지 내가 목욕했냐고. 김만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난 그대로 이야기한 거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내가 없는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김만배가 과거 그거 했는데 그대로 나온 거 확실하다. 그래 나는 김만배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든가. 예.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봤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대로 말한 거고. 사실대로 말한 게 사법부를 내가 지금 그거 한 거냐. 사법부에다가 그거 한 거냐. 나는 김만배가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을 뿐이고 실제로 만약에 사법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김만배가 한 거지. 오케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선거법 위반과 저 위정교사 재판 말이죠. 저기도 지금 다양한 각도로 접촉을 시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판사들을 쉽게 변호사든 뭐 누구든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제가 출입 기자로서 지금 판사를 만나고 싶어도 허락을 얻어야 하고 그 왜 만나는지 이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뭔가 접촉을 할 거거든요. 네,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이거 재판 빠져나오게 해갖고 위증까지 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증 해가지고 위증 교사 드러난 게 그거 하나인 거지. 녹음됐으니까 그게라도 드러난 거지. 그거 말고도 부지기수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를 시켜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진상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 뭐 사돈의 8종까지 이 판사하고 대화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판사를 설득시킬 사람이 누구냐? 이거 다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말 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내기란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야말로 지금 사법부를 능멸한 거 아닙니까? 판내기라는 말을 하는 이재명이 사법부를 능멸한 거지. 제가 김만배가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준 게 어떻게 사법부를 뭐라 한 거겠습니까? 오늘도 국정감사장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나왔어요.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과 관련했어요. 2018년에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심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다. 네. 2심 판결과 전혀 달랐다라는 건요. 네. 그 판사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하고요. 지난해 그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법부가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판사들의 태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전 언론이 여론이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2심 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신진우 부장판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신진우 부장판사님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리고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에 대해서 더 묻는 예. 그런 판사님이 정말 훌륭한 판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예, 그 신진호 부장 판사님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재명을 2심했던 예. 그 판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 2심 판사님이 누군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예. 이제 그런 판사님이 정말 그 사법부를 예. 예, 살리시는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신진호 부장 판사의 대북 송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내일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준비 기일인데요. 이재명이 이 신진호 부장 판사만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재판부 재배당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원래 빌드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하려고 중앙지법에다가 연결해달라. 이게 이제 병합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어요. 다 기각됐어요.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거부했어요. 예, 나흘 만에 대법원에서 거부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저기서 받아. 왜냐하면 4개나 재판받고 있고 이 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경기도지사실 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남시장 때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수원에서 받아. 이게 대법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갖다가 나 신진호 부장판사 피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누구를 등판시켜요? 예, 이화영을 국회에 등판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한테 유리한 소리를 막 해주면은 자 봐봐 이화영이 이렇게 억울하고 우리 동지 이화영은 이렇게 억울하고 이재명 잡으려고 이화영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해주면서 이화영은 우쭐하겠죠. 아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화영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20대 걘 죽었어요 이제 보세요. 근데 20 판사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거의 막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잠깐인데요. 예. 이심 판사 그 한 번 재판이 있었죠. 예. 그 재판에서 그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항소심입니다. 예. 이건 뭐 1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서 크게 뭐 정인도 바뀔 것도 없고 예. 2심 굉장히 빨리 끝나겠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엄격하게 재판 예.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죠. 거기서 뭐 이렇게 주접 떨고 늦춰보려고 그래도 늦출 수가 없어요. 그 고법 판사님들 요즘에 딱 해서 1심에 문제 없잖아요. 바로 기각입니다. 그럼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화영은 지금 이제 뭐 자기가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유일하게 예. 그거를 좀 만회하는 기인데 자기 참여하는 기인데 예. 그거를 갖다 다 놓쳤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그 녹음 파일까지 자기가 내고 싶지 않았던 보험용 녹음 파일까지 이게 나오는 바람에 개딸한테까지 나오고 욕먹고 예. 예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서 개딸한테도 이제 뭐냐면 그 후원금이 끊겼다. 예 후원금이 끊겨요. 예 그래서 예. 정청래가 나쁜 놈이 됐어요. 개딸들에게. 뿌행님 감사드리고요. 예. 이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사실은 탄핵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예. 그러냐면요. 예. 지금 다음 달에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 네. 검사는 동일체의 원칙으로 전체 대한민국 검찰로 움직이지만요. 예. 판사는 물론 개인적인 자기 그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이 재판을 합니다. 예. 그래도 판사들도 다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예. 3,000명이요. 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이거 사법부를 급박을 좀 하고 싶은데 검찰처럼 예. 이 잘못 건드렸다가 예. 이 다음 달 재판에서 가중처벌이 딱 걸려드는 부분이거든요. 예.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사법부를 급박한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담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 판사를 제가 보기엔 찝쩍거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화영 말입니다. 네. 이화영이 계속해서 이재명에게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네.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진술 번복을 했죠. 네. 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면회를 오니까 대속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내가 이재명 대신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감옥에 있다. 이런 말을 또 해요. 네. 또 이번에도 이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취록을 네. 만들어 놨고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말이죠. 네. 이 본부장님도 계신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주변에 이 모든 것을 다 진실을 털어놓을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본다면 꼽는다면 이화영을 꼽아요. 네. 이게 혐의 자체도 말이죠. 예. 대북 송금을 이화영이 진실을 말하면 자기 혐의는 상당히 덜 수 있어요. 아 이 근데 구조 지금 자체가. 상당히 늦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2심이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 가서 그렇게 난장판까지 쳤어요. 예, 그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북 송금 자체는 지금 혐의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지금 주로 정치자금법 위반, 네. 이 대북 네. 송금에 뇌물, 대한 외환 거래법 거래법 위반 이런 위반, 거거든요. 뇌물 뭐 이런 거면.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3자 뇌물이 들어오면요. 예. 이 이화영은 이 무기징역입니다. 거의 그 못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뭐냐면 빨리 선처를 바라고 그렇죠. 사실대로 이실 짓고 모든 것을 털어놔야 되는데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이 그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를 사면해 주는 거. 그래서 금이환영하는 거.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법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심에서 그게 이제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는 순간 민주당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고 이재명 파라는 거는 싹 사라질 겁니다. 예, 그다음부터.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지우기에 이제 바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이화영도 더 이상 기댈 게 없고요. 이재명 그동안에 측근이라고 불렸던 여러 사람들도 뭐냐면 이제 증언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의 여자가 쭉 나오면서 다 연루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아마 다 이제 뭐 그동안 이재명의 지위 때문에 못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자동 거기 그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도 하다못해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예, 이런 권력으로 공무원들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나와갖고 다 사실대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공무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이렇다니까. 자기 부하들 아니에요. 그 부하들을 절대 기소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간인데 이제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빨을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전영수 국장님 굉장히 평판이 좋았거든 성남시에서. 그렇죠. 근데 그분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들고 이재명이 잠깐 왔다가 10분 왔다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그 선택을 하면서 그 유서에 말이죠. 네. 그 이재명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말 하다고 10분 있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인수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다 봤는데 이재명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가 당황한 거죠. 자기를 좀 편들어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왜 그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합니까? 검찰이 봐주기 한 거 아닙니까? 이딴 소리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법이 그거예요. 유동규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검찰들하고 딜한 거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기소 안 당하려고 이야기한 거고 다 패턴이 똑같고 변명이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딱 세워놓은 예, 맞습니다. 자기 시나리오. 거꾸라지 그 논리가 예,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입니다.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이 서면 질의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 부분 경기도에 있는 그 공무원들 다 알아요. 이 내용. 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결제 라인 특히요. 예.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참 공무원이 참 힘듭니다. 사실 예, 이 맞습니다. 선거하고요. 예. 이 인사권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거 잘못 보이면 한 2번 지나가면요. 한 8년 이거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예. 사표내야 돼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사표 못 내잖아요. 못 내죠. 그렇게 다들 고생을 하고 겪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밑보이면 그렇죠. 저기 뭐 쓰레기 치는 데 있잖아요. 연구소나 뭐 이런 아니 쓰레기 뭐 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뭐 예. 저기 그런 쓰레기 뭐 이런데 정량제 아니 뭐 쓰레기 하는데 하수정말 처리장 이런 데로 보내요. 예. 그래갖고 하수정말 처리장에 가면은 이재명이 전부가 다 있잖아요. 버리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예. 이 고시 합격한 사람이 예. 어디 연구소에 10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냐. 한참 일해야 될 젊은 나이에. 예. 다 그 인사권자한테 찍혀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예. 그래서 이 연구소는 잘 되겠다 제가 하니까 예. 연구할 내용이 없답니다. 예. 문제는. 예. 잘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주변에 뭐냐면 코딱지도 파주고, 예? 그 다음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뭐 이래야
이재명 옆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대신 감옥 가줄 준비가 돼 있어야 이재명 옆에 있는 거고 예. 이 일자라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 유 본부장님한테 들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제가 코딱지는 박찬대가 코딱지를 타준 거는 이해를 해요 또. 예. 기분 좋아하는 건요. 예. 근데 차은우죠. 예.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면 기분 좋다 하는 그건 참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못생긴 놀리는 거잖아요. 그 놀리는 거죠. 그렇게 못생겼는데 지 거울도 안 봐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웬만큼 생긴 사람한테 예? 그럼 유동규 정도 생긴 사람한테 차은우보다 잘생겼어. 그러면 칭찬인 줄 알지. 내가 좀 잘생겼나 보군. 이러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눈을 뜨다마다 해가지고 신발을 타고 다니는 인간이 예? 거기도 뻔히 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그러면은 욕인 줄 알아야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이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예. 하면서 예. 이재명 웃을 때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형수한테 욕하고도 이렇게 이알리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잖아요. 네. 예. 진짜 이재명 웃을 때 이렇게 웃어요. 예. 예. 김성태. 네. 고참 실패입니다. 예. 네. 네. 아니,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가 웃었어야 되는데 김성태 쪽에서 상당히 할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겠죠. 많이 남았죠. 예, 많이 남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제 입 열고 싶어갖고 예. 원래 이제 김성태 씨가 제가 볼 때는 그 A형인 것 같아. 예? A형 아니면 뭐 O형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B형이었잖아요, 저 같은. 벌써 그냥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좀 아끼는 스타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딱 그거 있는데 원래 B형들이 이게 있잖아요. 말을 못 할 수가 없어. 왜 B형들이 그 바람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냐면은 B형들이 그게 있어요. 비밀이 없어. 비밀을 두잖아? 그러면은 병들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거울 보고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 나 바람 폈다. 거울 보고라도 이해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이거를 가슴에 쌓아두고 있으면 병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만약에 B형이었으면 벌써 나왔는데 그나마 A형이나 한 O형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 본부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 달 11월 15일 그 1심 선고가 내려지면요. 저도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 이 재판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이 재판하기 전과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지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뭐 이재명이 대단하게 뭐 버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1심 선고에서 정확하게 지금 실형이 선고가 되고 그 혐의가 쭉 이제 인정이 되면요.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분위기가 확 바뀐다라고. 완전히 달라지죠. 그 부분은 뭐 민주당이든 이재명이든요. 이재명은 지금 저기에서도 뭔가 유지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저걸 이제 또 뭔가 부인을 하고 이제는 또 재판부를 공격하면서 부인해 가야 되거든요. 자기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이화영부터 지금 돌아설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재명으로서는 그거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사람 관리를 뭐 코딱지만큼 높거든요. 필요 없으면 바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실상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 중에서도 지금 나와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다.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지난 2005년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있죠. 그거를 상당히 뒤에 자기가 밝히죠. 음주운전 부분을요. 이재명이 그게 뭐 음주운전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뭐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이재명 자기 불리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불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친문들 누르고 이 주댕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이거를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욕 처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또 밤에 발작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발작 버튼 딱 눌러지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그 SNS로 막 올렸는데 그게 헛소리야. 그런 거 많았죠. 그게 많아갖고 우리가 오죽하면 정진상 있잖아요. 비밀번호 바꾸고. 비밀번호 바꾸고.
그러면 정진상한테 전화해갖고 비밀번호 이거 어디야? 지 비밀번호 뭐야? 이러면 또 자꾸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예. 그것 때문에 그 정진상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비밀번호까지 바꿀 정도로 그 비서들이 그 정도로 했었어요. 이재명이. 유명하다니까. 그래가지고 걷어먹이고 키워놨더니 나 몰라라 하고 유동규 그런 사람은 저 측근에 없습니다. 그래 감사하다 재명아 라는 거죠. 예. 좀 섭섭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 왜 섭섭합니까? 아이고 감사하죠. 야 덕분에 내가 정신 빨리 차렸어. 감사하다. 김혜경 법카 재판이 좀 재밌게 됐어요.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순수하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자, 일단 배소연이 등장했어요. 이 김혜경 법카 재판은 아시지요? 이게 원래 8월 달인가요? 그게 종결이 돼야 되는데 선거 공판까지 다 종결이 돼야 되는데 판사가 직접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잠깐만 하고서 아니 내가 변론을 제기하겠다. 이 몇 가지 이 금융 자료들을 갖고 와라. 그런데 금융 자료를 분석하겠다 하고 이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그것도 참 조금 드문 경우가 아니냐. 판사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갈 무렵에 결심 공판만 남아 있는데 브레이크를 건 것도 좀 이례적이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금융 자료들을 받고 이제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 이날 배소연이 등장을 합니다. 배소연이 계속 그 증인으로 막판에 불렀는데 나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만 원을 부과하자 이제 배소연이 김혜경 법카의 증인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배소연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켰어요. 자, 김혜경 재판부가 김혜경 법카 그러니까 10만 4천 원의 그 음식값을 대신 내준 문제를 갖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재판부가 배소연을 증인으로 등장시켜서 이걸 묻습니다. 뭐를 묻느냐? 김혜경 씨가 밥을 사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다.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배 씨는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물은 게 아니에요. 재판부가 거듭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혜경 씨는 성남시장에서 2번이나 그 후보 부인이었죠. 시장 그래서 선거를 치렀고 경기도지사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통령 경선까지 합치면 이렇게 공직선거법은 아마 딸딸 배우자가 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것만 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의 밥값은 뭐 각자 알아서 냈을 것이다 라는 증언을 했는데 배소연은 조명현 씨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 밥값을 모두 다 먹어라 내라 버카로 내라. 그리고 또 보좌관 둘과 조명현이 바깥에서 앉아 있는데 그들도 식사를 했는데 그들 밥값까지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총체적으로 딱 이 재판부가 바라보면서 배소연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밥값을 대신 내주면 김혜경 씨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지를 할 것 같으냐 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거 서너 번 다시 묻고 네라고 대답을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 사건 그냥 왜냐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런 거 이게 밥값이 10만 4천 원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세트로는 2만 6천 원짜리를 4명이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6명이서 10만 4천 원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쪼잔하다 10만 원짜리 가지고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탈탈 털면은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의 민주당 주장이 있었고요. 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밥값으로 그렇게 몇십만 원짜리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6명이서 10만 4천 원. 근데 그건 좀 그렇다. 저 같으면 그 수행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코스 한 2만 얼마짜리 코스였는데 그거 먹으라고 하지 그 높으신 분들은 코스 먹고 나머지는 짜장면 짬뽕 먹고 이건 좀 거시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슈를 갖다 키웠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키웠느냐? 그 김혜경 씨 측에서 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저희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그 선처 부탁합니다. 그러면 뭐 벌금 얼마 나오겠습니까? 뭐 한 돈 100만 원 나오겠지. 이러면 끝났을 문제인데 이거를 빠득빠득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우겼기 때문에 네.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드디어 제가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어허. 돈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딱 깨달았는데 네. 이런 거기에다가 또 아주 그 폭풍 그 태풍급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또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네네. 김혜경 씨가 그 밥을 먹은 게 2021년 8월 2일이었어요. 네네.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네. 국회의원 부인 3명하고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네. 높은 사람은 4명이었고 거기 뭐 조명현 씨 무슨 변호사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 수행한 사람이 2명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명이 밥을 먹었다고 딱 나와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먼저 기소되고 재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네. 배소연 씨예요. 네. 그 배소연 씨가 1심하고 항소심하고 다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배소연 씨가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게 언제냐면 2024년 올해 2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배소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실형이 나왔거든요. 네. 실형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아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네. 이렇게 배소연 판결이 그 수원고등법원에서 그 선고된 바로 그날 네.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4년 2월 14일에 그 기소가 됐는데 네. 그런데 이 담당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음흠.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이례적으로 2월 14일에 기소가 됐는데 공판 기일을 2월 26일부터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뭐 저희 재판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할 거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고 그래서 그날 그 재판 시작하자마자 판결 선고 기일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네. 그게 언제였냐면은 8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판사님 중에 이렇게 재판 빨리빨리 진행하는 훌륭한 판사님도 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 판사님이 재판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2월 26일에 그 재판 시작해가지고 3월 18일, 4월 1일은 공판 준비 기일로 하고 4월에도 8일, 22일, 5월에도 뭐 재판 하나, 둘, 셋, 4번 했고 6월에도 하나, 둘, 7월에도 4번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8월 13일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재판부에서 8월 13일에 선고를 하지 않고 네. 변론 재개를 갖다가 한 거예요. 네. 변론 재개를 한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을 또 2번이나 해. 8월 네. 22일, 8월 29일.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나 보다. 제가 봤을 때 10만 4천 원짜리 재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대충 빨리빨리 선고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가 꼼꼼하게 재판을 시작해가지고 9월 12일에도 하고 10월 10일, 그러니까 오늘이 12일인가요? 그러니까 오늘이 12일입니다. 12일. 오늘은. 그러니까 그저께 그 재판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4일에 결심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의 법적인 의미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어떤가요? 어떤 법적인 의미를 깨달았냐? 네네.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네. 이렇게 이것저것 마음대로 사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관계된 사람들한테 돈 주고 뭘 사주면은 그러면은 기부행위를 통해 가지고 선거가 타락될 수 있지 않느냐, 오염될 수 그렇습니다. 있지 않느냐. 네. 이게 기본적인 이 재판의 그 내용인데 네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 김혜경 씨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사준 게 네. 그 누구 돈으로 사줬습니까? 이 경제죠. 돈은요. 예. 만약에 이 그 공직선거법 규정은 내 돈으로 네. 예컨대 제가 국회의원 출마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이종근 실장님이 아주 영향력이 있고 뭐 대단한 분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형님 일로 와 보세요. 제가 그 선거 나오는데 예. 그 잘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대통령 출마하는데 네네. 우리 집사람 저 형수님 통해 가지고 예, 예. 잘 좀 띄워 주세요라고 밥을 사주는데 무슨 밥? 뭐 메뉴가 어느 거? 그 저기 코스 코스. 그치. 코스 정도 돼야지. 난 짜장면 사주면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어, 얘기는.
그런데 코스요. 그 원래 공직선거법에서 예정한 건 뭐냐면 네네. 그게 내 돈으로. 네네. 내 돈으로 사줘도 이건 범죄다 이건데.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김혜경 씨는 제가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뭐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제가 이야기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유죄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니까 김혜경 씨가 자기 돈으로 김혜경 씨 남편 그때 뭐였습니까?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연봉 얼마 받습니까? 제가 그 따져보니까 한 1억 5천 넘게 네네. 받아요. 네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고요. 경기도지사는 김혜경 씨도 들고 다니면서 마구 써jes겠지만 네. 법인카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연봉 1억 5천 받으면 그 1억 5천 가지고 밥도 사고 뭐 기름도 넣고 뭐 별별 다 해야 되는데 네네. 경기도지사쯤 되면 그런 돈은 싹 법인카드로 처리하면 되니까 1억 5천은 그야말로 세금 빼면은 다 굳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돈 중에서 알아서 개인적인 사적인 걸 갖다가 뭐 동창회 나가거나 사람 만나거나 할 때 밥값은 네 월급에서 내라 이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때 그 김혜경 씨가 사용했던 카드는 그 어떤 카드냐? 개인 카드가 아니고 법인 카드였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그 민주당 경선할 때 네.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끝까지 이재명 그 후보가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뭐였느냐? 경기도지사였어요. 음. 왜 내가 현직 경기도지사하면 선거 운동할 때 경선 같은 거 할 때 무지무지하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현직 경기도지사면은 경기도 그 사람들 그 뭐랄까 그 활용할 수 있고 네네. 그 맨파워를 갖다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자금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끝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딱 두 개가 생겼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국토부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기도지사 국감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만약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거 국무총리 끝까지 하고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다 내려놓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으면 네네. 이재명 후보가 그때 경기도지사직 놨었으면은 어땠을 것인가? 경기도 국감에 지사로서 불려나갈 일 없었을 것이고 네네. 불려나가지 않았으면 적어도 백현동 뭐 국토부 공문 협박 이런 이야기 없었을 테니까 지금 같은 봉변이 없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때 뭐 이때가 8월 2일인데 네. 이때 경기도지사에서 없었으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쓰지 못했을 거니까 네. 그럼 혹시 압니까? 아, 내 돈 써야 돼? 여보 저기 뭐야 누구누구 좀 국회의원 부인 누구누구 있으니까 좀 밥 좀 사먹이고 이렇게 나 좀 도와주라고 해 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김혜경 씨가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 그러면 호기롭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딱 주면서 이걸로 긁어 그러니까 아 알았어 그러면서 가가지고 열심히 긁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아이 그거는 저기 그냥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아니면 내 월급 통장에서 빼 그러면은 이 김혜경 씨가 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네네.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데 그때 경기도지사를 유지하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마음은 대선에 콩밭에 가 있는데 몸은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경기도 직원들 이용할 수도 있고 경기도 법인카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월급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혜경 씨의 10만 4천 원짜리 이거는요. 네. 단순히 10만 4천 원짜리 가벼운 거라기보다 네. 그 10만 4천 원이 경기도 예산, 우리 예산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김혜경 씨가 이때만 법인카드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제 앞에서도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만 4천 원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집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때 막 10만 4천 원밖에 긁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긁은 거 다 합치면은 몇 천만 원이 되고 배소연 씨, 조명현 씨 연봉까지 합치면 그게 억대가 넘어가는 네네. 거고 그게 인정이 되면 이게 국고 손실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법인카드를 왜 마누라가 씁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경기도 도민들이 이재명 씨를 경기도지사로 선출해 주고 그 경기도지사가 된 이재명 씨한테 법인카드를 줬을 때 그거는 경기도를 위해서 누가 쓰라?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만 쓰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 이거를 사모님까지 왜 씁니까? 제가 저기 그 오세훈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오세훈 시장님 사모님 법인카드 지금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내가 부시장 쓰라고 하면 했지 어떻게 우리 마누라 보고 우리 마누라가 부시장이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누구냐? 김동연 지사예요. 네네.
김동연 지사 어떤 사람입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담당해서 우리나라 예산실장하고 기재부 예산 담당 차관하고 기재부 장관 부총리하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네네. 김동연 지사님 지금 보니까 전임자인 이재명 지사는 그 마누라가 그렇게 법인카드 막 써 제끼고 다녔는데 김동연 지사님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색을 하고 사람 뭘로 보고 이럴 것이냐. 네네. 이런 이야기를 다 할 거기 때문에 이때 법인카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다가 뭐 증거가 쫙 다 나와 있어요. 그 뭐 목록 같은 거, 뭐 네네. 영수증 같은 거 다 있을 테니까 더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때도 썼는데 이때는 안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네네. 그다음 또 어마어마한 게 터졌어요. 어떤 게 터졌습니까? 그 지난번 그 거기에서 재판에서 네네. 그 박정호 부장판사인데 박정호 네네. 부장판사가 네. 변론 제기한 이유를 알았어요. 오호. 찜찜한 게 있었거든요. 오호. 판사들이 변론 제기하는 경우가 네.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있어요. 네네. 왜 가끔씩 있냐면은 네. 그러면 어떤 판사들은 저한테 가르쳐줘요. 변호사님 원래 8월 13일 날 선고하기로 했는데 이거 변론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하는 판사도 있어요. 변호사한테. 아, 직접? 친절하게 아. 어디서 판사님 왜 빨리 저 판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판결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를 내가 확인해가지고 증거랑 논리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판결문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판결문 쓰기에는 찜찜하니까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막히는 부분을 그 확인하기 위해서 나도 번거롭고 귀찮은데 어쨌든 변론 재개해서 조금 더 정확한 판결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박정호 부장판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10월 10일 공판에서 네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네네. 증인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김혜경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네. 8월 2일에 그 밥 먹었을 때 네. 내 거는 내가 냈고 네.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 자기가 내는 걸로 알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네네. 이 재판에서 네. 김혜경 씨가 모든 동석자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 사모님들이 네네.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면서 내 것만 얌체같이 나만 홀라당 내 것만 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배소연 씨가 다 그 계산을 갖다가 했고 배소연 씨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조명현 씨가 계산했어요. 그렇죠. 조명현 씨가 그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21년 8월 2일에 종로구에 있는 뭐 남문인가 거기 뭐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법인카드로 조명현 내가 결제를 갖다가 했는데 내가 왜 결제를 했느냐. 배소연이 야 명현아 조명현 씨 이거 저기 사모님 거는 사모님이 뭐 알아서 그냥 계산했을 거고 나머지 거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그게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김혜경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그런데 다 사모님들이 알아서 2만 얼마씩 뭐 현금이든 카드든 알아서 긁었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배소연하고 거리를 갖다가 둘 수밖에 없고 선을 갖다가 긋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제가 판사라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예컨대 어떤 게 궁금하죠? 8월 2일에만 밥을 먹은 게 아니고 네네. 이 7월 달에도 밥 먹고 뭐 9월 달에도 밥 먹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증인으로 나온 국회의원 사모님한테 네. 사모님, 증인 사모님 그러면 8월 2일 말고 다른 때에도 그 돈 냈어요? 당신이 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 국회의원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네. 내가 냈습니다. 그럼 뭘로 냈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판사가 되게 꼼꼼한 사람인가 봐. 네. 그래서 그 박정호 부장판사가 그러면 결제 내역 뭐 포스 같은 거에 다 나오니까 그거 한번 그 확인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변론 제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확인된 게 딱 나왔는데 네.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 없어요. 당일날. 당일날. 해당일. 그러니까 8월 2일이 아니고 네네. 다른 날짜. 네네. 뭐 7월이나 뭐 이렇게. 네 번에 더 있었다고 네네. 하잖아요. 네 번이. 그런데 그때 현금으로 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증인이 이게 이제 그거 한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네. 이 증인이 나왔던 게 언제냐면 네. 2024년 올해 네. 6월 달에 증인으로 신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라고 딱 그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모 씨가 누군가 해가지고 궁금하다. 6월 달에.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신사모님, 네. 국회의원 사모님 신모 씨의 증언은 위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사모님이 결제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현금으로 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위증인데 네. 궁금했어요. 그 사모님이 누군가. 네. 누구냐면 네. 국회의장 사모님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 사모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인터넷 제가 쭉 뒤져보니까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 사모님이 증언한 내용이 이렇게 네. 그 녹취록, 그러니까 네. 증인 신문 조서 같은 거죠. 네네. 그게 이렇게 인터넷에도 쭉 떠 있고 그렇던데, 네. 아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 이럴 수 있나?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11월 25일에 판결 나옵니다. 네. 무슨 판결입니까? 그게 위증교사 판결이에요. 네네. 위증교사 판결인데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이 지난 1년 동안 1년하고도 1개월 동안 쭉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된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당인지 음흠. 민주당 자기 당대표와 관련된 위증교사 재판이 1년째 진행되고 있는 한 가운데에서 네. 위증교사를 2번 한 거예요. 네. 추가로. 음흠. 첫 번째가 누굽니까? 김용 관련해가지고. 네. 김용 관련해서 뭐 경기도 뭐 상권 무슨 뭐 협의 진흥원. 뭐 진흥원장인가 뭔가 한 사람이 위증 교사 받아서 위증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네. 김혜경 씨 사건에서 이게 우원식 의장 부인 신모 씨가 자기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 김혜경 씨 앞으로 뭐 영부인 되실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거고 네. 그런데 만약에 김혜경 씨 측에서 네. 우원식 의장 사모님 불러가지고 네네. 사모님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밥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당신이잖아. 네. 사모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본인이 근데 내가 법정에서 김혜경 씨가 법정에서 그 돈은 각자가 내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내가 진술을 했었으니까 네네. 당신도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줘라고 부탁했으면 네. 그러면 김혜경 씨도 위증 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사모님이 위증한 건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빼박인 것 같고 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거기서 끝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김혜경 씨든 배소연 씨든 누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이 뭐 하다못해 우원식 의장이 일로 와봐 당신 저기 증인으로 나간다며 그때 그냥 현금으로 냈다고 좀 이야기 좀 해. 그러면은 우원식 의장도 위증 교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장 나쁜 그 최악의 거짓말이 위증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 위증 교사가 위증이 최악의 거짓말이냐? 음흠.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를 속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히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거짓말이 이 위증인데 네. 어떻게 이런 위증을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죄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재판이 8월 13일 날 끝나야 되는데 자꾸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짜증이 났었어요. 네네.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좀 하지. 도대체 우리나라 재판 뭐 하는 거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판사님들이 얄짤 없었어요. 네. 진짜 우리 때는 판사님들이 네네. 재판을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네. 판결 저기 딱 들어가면 이런 위증교사죄 같은 거는요. 네. 4개월 5개월이면 충분히 끝났고 그렇죠. 법정 구속기간 내에 재판 끝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재판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네. 이게 전화 위복이 된 게 아니고 전화 위복이 됐다기보다 전복 위화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음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네.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재판이 선고가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느냐? 네네. 11월 14일이에요. 15일 전. 15일 그러니까요. 하루 전.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1월에 네. 14일에 김혜경 씨 판결 나오고 15일에 본인 그 공직선거법 판결 나오고 네. 25일에 본인 위증교사 판결이 나오는데 네. 그 와중에 그 우원식 의장 사모님이 위증한 거에 대해서 확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네. 그럼 그 뒤에 누가 위증교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원식 의장 사모님은 본인이 혼자 온팡 뒤집어 쓰든지 억울하면 누가 시켰다 이야기하면 좀 형이 좀 덜해질 테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의장 사모님 우리나라 의전 서열 넘버 2의 사모님도 지금 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희한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네. 이화영 판결도 11월에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화영 판결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그 김성태 회장 증언하고 10월 24일인가 그때 결심하면 그러면 재판부가 11월이든지 아니면 늦어도 12월까지는 그 판결 선고하겠다라고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약간
비껴 나가가지고 네. 황우나 항소심 판결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자꾸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제가 저 질문을 한 다음에 27분 동안 한 번에 그냥 다 설명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내내 추임새만 넣었는데 일목요연합니다. 사실 아무 어떤 군더더기가 없어요. 27분 동안.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와, 이 판사 정말 꼼꼼하더라. 그리고 이 판사 정말 정확하게 밝혀내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즉, 뭘 요구했나 봤더니 포스기가 아시다시피 아마 그 음식점 가면 아실 거예요. 제가 현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액수를 뚝뚝뚝뚝 테이블을 누르자면 액수를 뚝 누르면 차크락 소리가 들리고 현금통이 딱 나와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받은 현금을 넣고 거스름돈 주고 딱 닫으면 기록이 남는 겁니다. 거기에 현금을 낸 거. 네네. 뭐 카드야 쭉 집어넣으면 그대로 기록에 남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포스기를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점이 포스기 낸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해당 일들의 현금 기록이 없더라. 당황한 김혜경 측 변호사는 그렇다고 그 날짜가 없다고 해서 이 기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현금을 안 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야? 음식점이 탈세를 해서 그냥 받았다. 그러니까 매출 누락했다는 얘기잖아요. 매출 누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어찌 됐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냈다. 물론 이 모든 금융 정보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 마지막까지 다 받고 판단하겠다라고 좀 더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소연의 이런 그 태도들이 그대로 그 녹취록 아까 그 법정 그 증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배소연한테 재판사가 계속 묻습니다. 아니 너는 성남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이런 보좌 같은 걸 계속 하는데 이렇게 내면은 문제가 될 걸 몰랐니?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알았다. 네네. 이건 무슨 뜻이야? 범죄가 된다는 거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예. 이건 그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공직자 부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부인들, 국회의장 부인부터 해서 의원 부인들이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근데 안 냈고 뭔가 계산이 됐어.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네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 정치인들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이렇게 얻어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네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저보고 정 변호사는 뭐 맨날 뭐 파스타나 먹고 스테이크나 먹고 그런 거라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른바 이렇게 오래되고 허름한 그런 집 가서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포. 예.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도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종로에 네. 아주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사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사장님이 맛있게 해주신 데가 있어요. 네네. 그런 데 가면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고요. 여보 저기 현금 내시라고. 네네. 그러면 일부러 이제 현금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집에서는 이게 현금을 내고 해도 네. 이게 그 내역이 안 남을 수가 있어요. 네. 그야말로 그냥 나이 많으신 이제 연세가 86세시거든요. 네네네. 86세 되신 그 사장님이 낮 시간에만 네.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한 분 정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집밥을 갖다가 해주시는데 네네. 되게 맛있어서 제가 종종 가는데 그런 데서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김혜경 씨가 우원식 의장 사모님 등 국회의원 사모님 3명을 모시고 간 데가 네.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호텔 음식점, 호텔 중식당 이런 데는 아니었어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포스기 딱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카드 받고 현금 받아도 이 내역이 딱딱딱 남아가지고 네. 나중에 문제가 없게 될 그러한 그 소지를 없애는 그러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현금을 냈으니까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뭐랑 똑같냐면 타조가 그 모래에다가 대가리 받고 나 지금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법정에서 그 위증한 것에 대한 그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김혜경 법카와 관련된 재판의 위증교사가
지금 혐의가 발견이 되고 재판장이 그것을 밝혀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 김용 씨 관련해 가지고 그 위증 교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당 관계자들이 네네, 민주당 관계자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재명 대선 캠프의 무슨 상황실장인가 네네.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였는데 네. 두 사람 다 구속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용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위증하라고 했다는 그 딱 한 가지 이유 가지고 네. 그 사람들 법정 구속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날 어쨌든 김혜경이 눈물을 좀 흘렸다고 해요. 그저께 재판에서 무슨 눈물인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악어의 눈물 같은 느낌, 거짓 눈물 같이 보였지만 어쨌든 11월 14일에 선고에서도 어떤 표정을 지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이재명과 문다혜가 공통점이 많더라. 여자 이재명이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는데 네. 한 가지씩 알아보죠. 네, 첫 번째는 네. 음주운전의 달인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이재명이 0.158. 그렇죠. 그리고 문다혜가 0.149. 그러니까 약 그래서, 네, 0.01 정도의 너무나 안타깝게. 차이. 안타깝게. 제가 보기엔 소주 2잔만 더 먹었어도 그럼 이겼는데. 문다혜가 마지막에 잘게 아니라 소주 한 병에 그렇지. 두부김치를 했을 때 소주 한 병을 먹었어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재명을 이겼어야지. 그러니까 좀 더 분발했어야 되는데. 분발했어야지. 그러면 이제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정치로 나올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눌렀어.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0.01 차이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왜 두부김치 먹으면서 왜 그 소주를 안 먹어? 그 술집에서 그 책상 쾅치고 술 달라고 난동 피우고 응. 안 쫓겨났어도 거기서만 먹을 수 있었어도. 그럼. 거기서만 술집들이 잘못했네. 그렇죠. 내가 알기엔 그게 전집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쨌든 그 빈대떡에다가 소주를 한 병 먹고 그다음 두부김치에 소주 한 병 먹고 그러면 네. 진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내가 공익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아이고, 그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거기 지금 그러니까 저기 택시를 부르면 되지. 그러니까요. 대리를 부르면 되지. 아니, 제보를 받는데 왜 술 먹고 자기 차를 운전을 해? 그렇게 만취 상태에서 제보를 받으면 제보가 들어오나요? 이게 지금 만취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1.149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우리 다 봤어요. 그쵸? 봤어요. 이번에 다 봤어요. 보고서, 저렇게. 옷이 다 들어져. 우린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0.14가 어느 정도인데 보면서 알았어요. 저렇게 되는구나. 옷이 늘어져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안 들려. 안 들려. 그 다음에 술집에서 쫓겨나. 술집에서 쫓겨나. 그냥 폭언해. 아니 술 안 취해도 이정은 폭언할 수 있어. 남의 차 가서 막 지탄 줄 알고 두드려. 해. 그리고 막 쥐어뜯어 얼굴을. 근데 제보가 들어와. 전화가 들어오면은 그보다 좀 더 취한 상태였어요. 그거보다 심지어. 더 취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0.149도 그 정도인데 0.158인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이게 제보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귀중한 제보다라고 뛰쳐나갔다라는 이런 제보는 있었겠지. 귀중한 제보 맞아요. 공익적인 제보. 진짜 맛있는 안주와 술이 기다린다. 공짜 술에다가. 야, 너 술 먹을 때 내가 음주운전 측정 안 하는 길 제보해줄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이 네. 민주화를 위한 음주운전 연합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은 또 다 이게 검찰 탄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뭐 재미없는데 SNS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그래요. 내가 딱 문다혜가 마지막에 이제 막가자는 거지요. 나도 더 이상 찾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네. 얘 중독이구나. 그러네요. SNS 중독이에요. 그러네요. 중독이면은 일단 과대망상증에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허황된 그런 왜 그렇죠. 귀절들을 인용을 해요. 자기가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냐. 노무현 대통령 막 그런. 돌 맞은 개구리. 맞아요. 그 돌을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니? 뭔 소리에 해석이 돼요?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아. 근데 또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
엄청나고 어디서 인용은 해. 네. 그게 무슨 뭐 최근에 뭐 OTT 드라마에서 나온 맞아요, 얘기래요. 맞아요. 갖고 왔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지 보면서 저 말 내가 언제 꼭 써먹어야지. 갖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앞뒤 이어지지도 않아. 맥락 없어. 도대체 아마 그래서 이게 0.1, 2 정도의 음주에서 쓴 게 아니냐. 네. 아, 우린 다 알아 이제. 네. 말이나 뭐 글만 봐도 그치, 0점 몇이냐. 이거 0점 몇 단계다 다 할 수 있어. 이제 SNS를 놓고 이제 응, 옆에 응. 알코올용 소주 알코올량이 맞추기 대회라고. 그럼 문다의 글들을 쫙 보면서 이거 0.05야. 아, 이거 면허 취소 아니야. 이거 괜찮아. 뭐. 정지, 면허 정지. 여기서 개구리부터 좀 취소 상태야. 취소 뭐 이렇게 상태야. 되는 거죠. 여기서 2잔만 더 먹으면 2잔만 더 먹으면 돼. 야, 이게 저기 SNS 면허. 참지 않겠다 할 때는 그 책상을 두드리면 쫓겨날 때 그 상태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0.15 정도. 149에서 딱 마지막을 딱 뛰어넘는. 차라리 이제 멋진 말을 쓰고 싶으면 뭐 젊은 돼지가 맛있다 이런 말을 쓰면 훨씬 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고 촌철살인이다 이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NS 중독 증상이다. 네. 이것도 공감하시죠?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야, 이건 무법, 탈법, 뭐 그러네요. 불법의 생활화야. 맞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문다혜는 모든 법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네. 것이 완전히 일상화 생활화됐다. 맞습니다. 한두 가지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니 그 음식점 미슐랭 가이드에 있다는 거 음식점 150g에 있는데. 얼마? 65,000원. 150g에 65,000원이면 네. 그래도 주차장 없으면 욕 먹어요. 왜? 주차장 있대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어야지. 네. 아니, 차 몰고 와서 정도로 150g에 6만 원을 내지. 그쵸. 누가 저기 걸어가서 거기서 먹어요. 그럼요. 그 돈을.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차장 있었어요. 네, 있죠. 근데 한 시간. 굳이 불법 주차. 굳이 불법 주차 7시간 동안. 네. 근데 그게 생활화가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고민도 안 해. 거기 가서 이렇게 갔다가 꽉 차 있거나 이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다 딱 대고 그냥 되죠. 가서 퍼먹고 온 거야. 그리고 뭐, 한두 번 대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오늘은 6차 정도. 아침 해뜨기를 하겠다라고. 그래, 여러 번 차갖고 움직이면 귀찮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 이 집 저 집도 안 되고. 그리고 주차장 없는 집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불법 주차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여기 딴 차가 됐나? 옆에 차가 지나가나? 대도 됐나?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고민하잖아요. 생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차를 대는 거 보면 한두 번 대본 솜씨가 아니야. 기렁. 야, 주차장 안 가도 돼. 야, 나 맨날 대는 데 있어. 딱 그럼. 이런 솜씨예요. 이태원 뒷건너. 그쵸. 아이고, 내가 나발이야. 내 맞아요. 영역이야. 내가 똥 싼 데야 다. 이런 느낌이 차를 주차할 때 그냥 딱 나와. 맞아요. 딱 감이 정답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불법의 생활화. 불법의 생활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 과태료. 이게 차가요. 캐스퍼가 억울하대요. 왜냐면 캐스퍼는 2건밖에 과태료가 아니야. 원래 그 전차 소렌토 R 그게 소렌토? 거의 9차례에 걸쳐서 돈을 안 낸 거야. 그러니까 9차례에 걸쳐서 돈을 안 내고 이게 차주가 캐스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승계가 된 거야. 캐스퍼는 캐스퍼는 2개밖에 그러면 없대요. 그 소렌토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렌토 몰라요, 그것도. 근데 그거 팔 때 원래 네. 과태료 다 처리하게 돼 있는데 처리해야만 딴 사람한테 살 수가 있죠. 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딱 띄워보면은 야 이거 못 사? 이거 어떻게 사냐? 네가 내 빨랑 그러니까요. 해야지 이게 바뀌잖아요. 안 팔았겠지. 불법 폐차한 거 아닐까요? 불법 폐차를 번호판 떼가지고 어디다 버리는 거.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네. 어찌됐든 아니 도대체 일반적인 사람이 과태료를 그렇게 안 내서 압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두 번째 차를 또 인도를 받아서 그거에 압류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그런 이게 오잖아요. 과태료가 요즘은 문자로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20% 10%라도 아끼려고 빨리 내는데 이런 애들은 이거 안 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번쯤 되면 계속 오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그냥 항상 나라고 한 거 안 했는데 무슨 스팸 문자 보듯이 과태료를 그렇게 본 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11번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럼요. 연금 같은 생각해야지 그렇죠. 이게 다 점수가 되고 그렇죠. 자기한테 되잖아. 그렇죠. 근데 대통령도 사실은 공무원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대통령 딸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요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높은 게 아니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야. 과태료 내는 건 몇 년 동안 과태료를 누적해서 11차례나 안 냈다? 그럼요. 가능해요? 망하죠. 그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봅시다. 캐스퍼가 말이에요. 2021년 10월 출고가 됐어요. 네. 지금 이 차의 연령은 3년밖에 안 됐어. 그러네, 애기네, 애기. 애기야, 애기. 예. 귀여운 애기라고요. 그런데 이 귀여운 애기가 2번이나 200만 원이 넘는 사고를 사고가 당해요. 났죠. 네. 상대방 차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 네. 걸 보면 어마어마한 추돌사고나 충돌사고예요. 그것도 음주를 사실 측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음주운전에 걸리면 사실은 그게 101번째라고. 맞아요. 나머지 100번 안 맞아요. 걸린 거라고.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참 캐스퍼가 난 불쌍해. 첫 번째 세상에 딱 나왔는데 그렇지. 더군다나 형제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세상에 나온 맞네. 애잖아. 정말 기념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애가 상징물이 돼야지. 그렇지. 이건 상징물은커녕 뭐 내가 은퇴한 뒤에 퇴임한 뒤에 뭐 이 차를 몰겠습니다. 몰기는 개뿔 그러니까. 딸한테 줘갖고 딸이 뭐 그쵸. 이렇게 뭐 사고 그러네. 내고 그러네요. 했겠- 근데 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가 2번이나 난 차는 사실 중고차에 가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도 않고 안 팔리지도 안 팔리죠. 않아요. 안 팔리죠. 200만 원이 넘는 경차인데 사실 그럼요. 이거 그럼요.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2번이나 이렇게 무슨 큰 벤츠도 사고가 아니고 났다면 200만 원 정도면은 상당히 수리를 크게 한 거죠. 그러지요. 자, 무법 탈법. 근데 이재명의 무법 탈법은 입이 아파서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둘 다 음. 법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다르고 이 위치가 다르니까 문다혜가 저지를 수 있는 법은 그 정도 수준이고 이재명은 위치가 높으니까 법의 그럼. 규모와 사이즈가 큰 거죠. 사이즈가 큰 거지. 문다혜가 만약에 이재명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다 실제로 대통령 딸을 넘어서서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사실 능가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일상적인 어떤 왜 우리의 규율이라든지 이런 걸 안 그럼요.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를테면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이거예요. 김혜경과 네. 이재명은 그러니까 배소연이나 혹은 7급 공무원한테 이런 거를 불법을 시키잖아요. 양말이에요. 대신 타는 거. 그쵸, 사실 그쵸. 그런 거 되게 맞아요, 우리 맞아요. 일반인들이 맞아요. 지켜야만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룰이에요, 맞아요. 그냥. 근데 왜 그 룰이 지켜져야 되느냐? 약들을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있어요. 그냥 수면제 같은 거 많이 네, 먹을 수도 네.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이 기록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병원이나 약국에 그렇죠. 가서 내 주민등록증 하면 내가 무슨 아. 약을 먹고 있느냐가 맞아요. 딱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 남죠. 예를 들자면 어떤 병원에서 이 병원을 갔다 이 병원에 있는데 지난 병원에서 이렇게 약을 계속 타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더 못 드려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록 그 해당하는 사람한테 그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맞아요. 리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대신 타와. 네가 아프다고 해 그냥. 네가 아프다고 막 해. 이러면서. 이건 도대체가 기본적인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이 그러니까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맞아요. 기본적인 양식이 맞아요. 바닥이야. 근데 이재명과 이 맞아요. 문다혜는 그런 의미에서 똑같아요. 내가 똑같아요. 큰 무슨 탈법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소소한 탈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해요. 좌파들 노래 중에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네들이 불리한 건 모두 다 예, 악법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뭐 음주운전이나 과태료 이것도 다 아, 악법이라고 악법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음주운전이 나를 악법이구나. 구속하는 모든 것들은 악법. 그렇죠. 맞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공무원들을 하녀 하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네요. 갑질의 그렇죠. 네, 나는 제왕들이네. 문다혜의 내 아버지의 부하들은 다 자기 지인이야. 그치. 그리고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돼. 맞아요. 돈도 다 보내주고 또는 돈을 다 세탁해주고 그리고 또 내 등기부 등본 다 띄어서 그렇죠. 서류 다 해줘. 그 다음에 뭐 태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 하는 사람 만나게 해줘. 그러네요. 그 다음에 공유 숙박에 돈 들어오면 그것도 다 관리해줘. 청와대 그렇죠. 그 행정관이 와. 이 문다혜를 위한 청와대 직원들이야. 맞습니다. 그 양평동에 집 살 때도 청와대 직원들이 다 해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보면은 똑같아. 문다혜나 이재명이나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자기의 뒷수발을 들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제수용품 사오라고 그럼. 하고. 그럼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래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니까 왕노릇 했다고 쳐. 그쵸. 문다혜는 뭐냐고. 문다혜는 딸이잖아요. 딸이죠. 딸이 아버지 부하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냥 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점에서는 김혜경하고 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맞습니다. 네. 김혜경하고도 아버지, 남편, 누군가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예. 아무렇지도 않게 얘는 청와대 들어가서 살고 예. 김혜경은 경기도 법카로 밥 사 먹고 제사 지내고 다 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먹튀. 그렇죠. 먹고 튄다. 먹튀가 그런 거잖아. 온갖 포장을 다 하고 단군일의 최대의 수익을 내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단군일의 최대의 사기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 수천억 원을 다 꿀꺽하셨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게이트로. 윤석열이 했다고 몰잖아요. 이게 먹튀죠 사실은. 이게 내가 먹고 응. 책임은 윤석열이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뉴델리가 또 특종을 했습니다. 네. 문다혜가요. 네. 저기 미술품 자선 경매를 열었습니다. 네. 12월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12월에 네. 아이고 자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재단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네. 수익금을 모두 주기 위해서 자선 경매를 하니까 다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다 나왔겠지. 네. 개딸이 아니 참 문골 오소리. 근데 문자애가 자립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립 못 하고 있는데. 본인이 늘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슬하에 있는 것을 즐겨하는 리얼 딸.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무릎에서 어기둥둥하는 네. 걸 즐겨하는. 이 그럼 자립 준비 청년이 자기였나? 그러게. 자, 그런데 2022년 12월입니다. 네. 자기가 뭐 다다 프로젝트? 네네. 뭐 그런 어떤 회사를 만들어요. 자기 예명이 다다야. 얘는 뭘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그래갖고 바자회를 열었는데 이 바자가 전시야. 그래서 네. 작가들한테 35명의 작가들한테 공짜로 다 받아내. 그래갖고 이걸 팔아요. 팔아서 수익금을 자립 청년들을 위한 네. 그 일을 하는 캔 파운데이션에 네. 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뉴 데일리가 이거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캔 파운데이션에 연락을 했어요. 네. 자 이거 저기 기부금 지금 다 받았니? 들어왔나요? 그랬더니 파운데이션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작품이 팔렸다면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네. 기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어요. 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럼 어디 갔어요 돈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자기 자립 준비에 썼나? 그러게. 뭐지? 엄마한테 5천만 원 갚았나? 너무 웃기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이 가족의 정말 정말 위선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이게 개달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개달력 원래 네. 모집할 때 모금할 때 네. 그 방식 자체가 원래 뭐 기부가 안 된다 네. 하면서 그것도 기부한다 뭐 네. 반려견들을 위해서 네. 기부한다 운운했는데 기부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러네요. 수익금만 몇억 원이 됐더라 그러네요. 라는 얘기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작품들은 작가들의 작품을 그냥 헐값에 가지고 온 거잖아요. 헐값이 아니라 이런 자선 바자는 거의 다 그냥 기부를 받은 거죠. 기부 바자. 왜냐하면 기부 행위니까. 근데 자기 집에 문준영이라고 작가가 있잖아요. 예. 그분은 기부 안 하셨나? 모르겠죠. 그죠? 뭐 근데 그건 안 팔리겠죠. 작품이 안 팔리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왜 갖고 왔느냐? 너무하잖아요. 해도 네. 아니 옳게 사는 것도 사실 참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근데 기부할 돈을 꿀꺽하셨다? 기부하겠다고 해놓고 맞습니다. 자기는 어쨌든 기본적인 수요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의 팬덤 대가리가 뭐 어떻게 돼도 맞아요. 영원히 그 우리 문라이스 월광 네. 교향곡을 네. 들으면서 네. 충성을 다할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뛰어들어갖고 모든 작품을 다 완판시켜줄 그런 팬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부를 해야죠. 그런데 그러네요. 자기 보고 할까요? 자기 아버지 보고 하는 거냐?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그럼요. 아버지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그 작가들 삥 뜯은 거잖아요, 결국은. 삥 뜯었지. 그 삥 가난한 뜯었지. 작가들은. 그러게요. 자기 아빠 그들이 받아야 할 코로나 지원금은 오빠가 가져가고. 그렇죠. 작품은 삥 뜯어서 딸이 갖다가 쓰고. 그렇죠. 야, 이 예술계 어마어마한
기생충들이지. 그러네요. 그 흡혈판을 빨아갖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부 안 해요. 기부 문화가 무너져요. 그쵸, 맞아요. 실망을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까 저기 JS3님 말한 것처럼 윤미향 사건 이후에 예. 시민단체 기부를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믿겠냐? 그쵸. 너네는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쵸.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만 제목은 이겁니다. 공통점 이재명과 문다의 공통점 김부선 대 퀘스천 마크. 이태원 남자. 이태원 남자. 아니, 이태원 솔직히, 그 사람. 솔직히, 멸콩 라이브가, 빨대남을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야는. 워낙에 빨대남이 독보적이라, 서민 교수님하고, 문단패설 좋아하니까. 아니, 유진 대표님은 못 따라가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유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추정을 해보자고요. 그쵸. 우리가 보통 한 서너 번 이상 만나면 지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서너 번 이상 만난 사람은 뭘 해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걱정할 수 그렇죠. 있는 아니 이거 그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유, 술 취했는데 괜찮아? 야 너 대리 불러. 어. 막 이러죠. 이러죠. 대리 불러? 아니면 택시 태워줄까? 요즘은 보통은 택시 그냥 이렇게 택시를 불러줘. 내 걸로 해갖고 그냥 부르면 내가 기록에 남아있으므로 그치. 뭐 술 취해서 돈 갖고 시비 안 걸어. 왜냐면 내 그럼 걸로 어차피 했으니까. 불법 주차해서 주차비도 안 나가는데 내일 아침에 와서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 그럴 정도, 그리고 한 10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술 먹으러 안 데리고 가. 만취했는데 그렇게 그치. 그 전에 보내지. 그치. 근데 굳이 이게 취해서 저쪽에 있는데 술 취해서 휘청거리는데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대로 일로 와 해갖고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서 앉혀. 그런 다음에 술을 굳이 시켜. 그런 다음에 술을 굳이 반 병이나 자기 혼자 먹어. 그리고 얘는 자고. 그러니까 내두고 가. 돈 내고. 그러면 30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 그렇죠. 이렇다면 그렇지. 이 사람은 지인이 아니야. 그치. 지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어 이랬는데 있어요. 이재명. 이재명 있잖아. 여자 집에서 살면서 난방비를 팡팡 틀고 나중에 나는 그런 일 없다고 쌩까는 또 남자가 하나 있네요. 그렇지. 이재명하고 비슷한 류의 남자. 이재명을 만났나? 이게 이재명을 만났다 그러면 모든 게 해명이 돼. 걔는 그러래야. 인정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정도 이상이야, 빌런으로. 그러니까요. 이재명을 만났는데 술만 먹이고 그냥 보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이재명은 그럴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재명을 제하고 그럴 남자는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그래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그리고 네. 아는 가깝다는 게 딴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멸콩 라이브입니다. 굉장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그러네요. 않고서야 그러네요. 어떻게 대통령 딸인데 전직 대통령 딸인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그런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저렇게 팽개치고 뛰쳐나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냐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만약에 사실 뭐 이혼녀기 때문에 네.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남자친구 가능해요. 근데 뭐 그거 남자가 욕할 수 없어요. 너 안 돼 막 이랬는데 됐어 이러고 막 그냥 억지로 갔다. 그러면 뭐 궁금하겠지만 뭐 좋은 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왜냐면 또 둘이 팔짱도 끼고 그러잖아요. 네. 남자가 그냥 팔짱을 보내. 끼더라고요. 남자가. 근데 그냥 보내. 그러면은 같이 팔짱 끼고 걷다가 만취한 여자를 그냥 보내.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이게 아무래도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해요. 저건 너무 궁금해요. 여기까지 갑자기 제가 불을 밝혔습니다. 저는 문다의 3시간 특검 제안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예. 자, 분초 단위로 밝혀주세요. 분초 단위로. 네. 아버지와 딸의 이제 그 만행을 보고 나니 또 어머니의 만행을 안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섭섭하지. 또 이 전국의 현재 주인공은 사실 어머니인데. 그렇죠. 딸이 지금 어머니를 제끼고 앞에 지금 나서가지고. 그렇지. 사실 국정감사 이번에 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수사의 핵심도 네. 당연히 김정숙이에요. 그럼요. 어머니죠, 그렇죠. 어머니. 중앙지검에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네. 있는 네. 바로 타지마할 유람 나들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네. 의원이 밝혀낸 겁니다. 네. 배현진이 뭘 밝혀내? 네. 아니 인도 순방을 가는데 네. 보니까
영부인이잖아. 대통령이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네. 원래 제가 이제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이제 청와대 순방을 하면 사실 억수로 돈을 내야 돼요. 아, 그 전용기를 타려면. 그러니까 전용기 탄 것만이 아니라 호텔비. 아. 아니 우리가 그냥 호텔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그러네. 우리가 가격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예산에 맞게 아. 어떤 호텔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네 청와대에서 다 해. 지정을 해주는군요. 해서 이 호텔을 했으니까 이 호텔비 너네가 다 내. 이런 식이야. 네. 전용기, 전용기 비싸잖아. 너네가 다 내. 뭐, 너네가 다 내야 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레스룸이에요. 기자들 그러니까- 브리핑하는 룸도 기자들이네요? 아니, 그 돈 다 내요, 사용료를. 걔네가 이제 어느, 예를 들어서, 베이징이야. 그럼 베이징에 호텔 한 단 잡아. 네. 그 호텔에 왜 그 큰, 네, 네, 저기, 네. 룸이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프레스, 네. 연애 네. 룸 같은 거. 그거 네. 하나 잡아갖고 프레스룸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네. 돈 내고, 그걸 n분의 1로 다 받아내. 기자들한테? 와, 놀랍네요. 놀랍네요. 네. 놀랍죠? 다 받아내요. 그 어마어마해. 한번 순방 따라가려면. 작은 신문사는 오라고 해도 못 가요. 못 가요. 등골이 휘청거려갖고 못 가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순방 따라갔는데 무슨 따로 무슨 관광을 해 뭐를 해 다 거기 그치. 도시 보지도 못해 프레스룸에 앉아갖고 이것만 하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게- 방송은 더 거세려. 왜냐하면 낮밤이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프라임타임 9시 뉴스에 나가야 돼. 그럼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지금 대통령은 뭐 어쩌고 저쩌고를 해야 돼. 한국에는 그때 보도를 해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저녁 9시, 밤 9시 뉴스. 그게 새벽 2시야, 저쪽. 그럼 해야 돼요. 그 순방 따라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이번에 타지마할에, 프레스룸을 설치를 했대. 기록을 봤더니 3,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은 거예요, 또 언론사. 돈은 아니. 언론사 돈은 아니야. 언론사에 돈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있었어야지. 그치. 없었어. 네. 프레스룸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사거리가 없잖아. 그럼 무슨 영부인이 뭐 관광 가서 그걸 왜 프레스룸을 만들어요? 기사거리가 없어요. 그냥 첫날 거기 그쵸. 가서 뭐 회담이야. 그냥 영접 그쵸? 나온 사람들이랑 농담 따먹기 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바로 거기 가서 어디야 그 허황무 네, 그 네, 마을 가갖고 네,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김해 시장에 가던 행사예요. 아. 매년 그렇죠. 화엄과 김해에서 그러니까 김수로랑 저기 했잖아. 저기니까. 교류를 했잖아. 그러네요. 김해 시장은 맨날 거기 김해 쪽에 언론사 김해 지역 언론사 몇몇만 데리고 가갖고 그쪽 그 주 정부하고 맨날 행사해요. 근데 그날은 저기가 간 거야. 김정숙이 갔죠. 그러니까 인도가 장관으로 좀 이번만 격상해 주세요. 시장이 늘어오셨는데 장관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거야. 네네. 그런데 영부인이 끼어들었잖아요. 예. 그래놓고서 이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프레스룸 설치해야 돼요. 네. 하고 예비비도 아니고 본 예산으로 3,400만 원을 책정해서 받아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기자 따라가지도 않았어, 몇 명. 프레스룸이 있을 이유도 없고. 그쵸. 그런데 그래서 3,400만 원 어디다 썼니?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받기는 했는데요. 설치는 안 했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그도? 모르지. 꿀꺽했겠지. 기내식으로 또 먹었나? 기내식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사적으로 사갖고 그럼 다 합치면 들어가서 또 1억이야? 도대체 뭘 쳐드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이번에 문다해와 관련된 자들이 전부 다 같이 가잖아요. 양이네스부터 유성화부터. 그러네. 예. 그러니까 우리 문다해 프로젝트 팀. 네. 한번 너네들 문다해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한번 죄송합니다 일본어. 한번 기분 써 해갖고 우리 MT 하자. 더 이제 문다해를 대대로 이제 충성하자, 케어하자라는 MT를 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전화해 갈 때 엄마 나 5천만 땡겨줘 이러니까 야 어디 갈 데 없냐? 야 인도 가자 인도. 그래서 프레스템 3,400 또 이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5천 됐니?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게요. 사실 이 상상의 날에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실이 안 밝혀지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뭘 드셨길래 기내식으로 6천만 원이나 쳐 드시냐고요. 근데 또 단초가 하나 있어. 뭐? 한식 그러니까 청와대에 한식 조리장이 따라가요. 네네. 왜 한식 조리장이 왜 따라가? 그쵸.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뭔 화려한 파티를, 한식 파티. 인도 음식 싫어. 커리를 못 먹겠어. 우리 제대로 놀려면 한식. 네. 치맥이나 치맥 참 한식 조리장을 내가 폄하했어요. 치맥밖에 내 수준 딱 그거밖에 없어. 치맥이라고 얘기하는 치맥 말고 뭐 궁중 음식이 나오나. 그렇죠. 어쨌든 뭐 네네. 돼지고기는 안 먹었을 것 같고. 그럼. 네. 네네.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네. 공연팀을 급조해가지고 아니 이거 초호화 파티를 하긴 하셨던데요. 그러게요. 이것도 갑작스럽게 부산 국악단인가 네. 하는 팀이 있어요. 이 팀한테 연락이 온 거야. 부산 국악원 공연팀 네. 연락이 갑작스럽게 와요. 네. 그래갖고 우리 영부인 외교에 같이 참석하자. 그래서 이것만 6,596만 원이래. 왜냐하면 이게 원래부터 함께 뭐 하고 이렇게 짜려면 훨씬 절약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팀을 급조해서 가다 하니까 보니까. 따로 가야 되고. 저기 전용기를 못 타고 따로 그러네.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도 숙박 따로 잡아야 되고 얘네들을 케어 그럼 따로 이 해야 되고 6천만 원 기내식에는 이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진짜 난 또 6천만 원의 비밀이 밝혀져 놨더니 그건 또 아니네요. 전혀. 뭐 이 팀은 따로 했다는 건데 네. 이 수행이 도대체 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도 의문이라는 네, 겁니다. 네. 아니 인도에 행사를 갔는데 우리 공연팀을 왜 데리고 가요? 거기서 그 행사에서 우리 공연팀이 또 공연을 했나요? 공연하긴 했대요. 네, 그 네. 지역에서 네. 공연을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뭐라 그러죠? 원래 인도에서 계속 영부인을 초청을 오기를 네, 원했다. 네, 네. 계속 그래서 와달라고? 이 기획은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기획을 한 맞네.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 양국 문화 교류에 굉장히 새 장을 열었다라고 네. 뻥을 뻥뻥 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급조를 해 부산 국악원 팀을. 영부인까지 가는데 너무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민망하니까 네. 국악원 팀을 하나 가져가서 구색 맞추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 지금 좌파들이 JTBC가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부산 엑스포 관련한 네네. 녹화 공연에 격려차 방문한 거 갖고 지금 네. 무슨 거기에 뭐 김건희 여사를 위한 호화 공연이었다는데 이딴 식으로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그렇죠. 김정숙의 외교를 위한 호화 공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숙을 위한 김정숙에 의한 김정숙의 특별 그러니까요. 김정숙만을 위한 그러니까요. 특별 공연을 또 외국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죠. 급조해서 가게 만들었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영부인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영부인은 외교하고 이렇게 특별 의전팀하고 네.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잠깐 들러서 그러니까요. 공연에 네. 격려를 한 것은 무슨 대단한 의전이고 맞아요. 낭비를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사치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분은. 그리고 그런데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공연팀 못 가가지고 이제 김정숙 여사가 공연팀도 안 오고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노래를 하겠다 그랬으면 그 국제 방식을 어쩔 뻔했어요. 아이고 그 녹음된 거 들었는데 맞아요? 불납니다. 통화가 맞아요? 저는 그분 입시비리 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일단 다 떠나서 박자를 못 맞춰. 음정 박자를 못 맞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은 거기서 김정숙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노래를 하지 않은 것만은 좀 다행이다. 이런 인도 생각이 드네요. 현지 지역 신문의 일면톱으로 날 뻔했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성악가들이 악기를 다 막힌다는 거. 그렇죠. 네. 이제 K 네. K 컬처가 네. 완전히 무너지는 네.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이 김정숙이 고발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김정숙. 네, 그런 적 있죠. 예. 네. 그래갖고 대기업 총수들이 바쁜데 어떻게 해? 청와대에 또 김정숙이 그러니까요. 부르니까 VIP 1이잖아. 네. V1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말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 그럼요. 만나야 되고 자기 기업 운영을 위해서 네.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에서 바로 낭비. 그야말로 낭비를 했다. 그 네. 기업에.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종배 서울시의원 네, 아시죠? 서울시의원. 이종배 네. 서울시의원이 지금 고발을 고발을 하신 거죠? 예. 훌륭하십니다. 네네. 그렇죠. 아니 여사님하고 밥 먹느라고 굳이 왜 대기업 총수가 가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다
김건희 여사로 바꿔봐요. 큰일 김건희 납니다. 큰일 납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하라고 다 불러. 네. 김건희 여사가 인도 방문하는데 공연 등을 급조해서 데리고 가. 김건희 여사가 하지도 않은 프레스룸을 설치해갖고 3,400만 원을 꿀꺽게.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화문 내거리에 이 맞아요. 좌파들 다 맞습니다. 나와갖고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인형 만들어 놓고 맞아요. 화사 쏠 거예요. 화형식할 거예요, 화사 얘네들. 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김정숙은 어떻게 했죠? 다 묻혔잖아요. 인형을 만들기에 몸집이 너무 커서 그런가? 아 그런가? 아니 달집 태우기 왜 아, 나 지금 빨대 보고 나서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